드리려고 저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특히 K-팝이 어떤 우리나라의 영향을, 우리나라의 위상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줬느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언론을 봤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하고 저 연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다 안 그래도 저도 좀 자랑할 게 있다. 제가 이런 거 예술, 음악, 미술 얘기하면 약간 좀 음체 가깝고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제 선배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어느 분이고 예외 없이 K-팝과 같은 그런 재주는 없지만은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데 심취된 그런 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한 1, 2학년 정도까지 갈 때 그 못하는 노래도 좀 웅얼거리면서 혼자 속으로 그 어떤 팝송 같은 것도 좀 따라 불러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참 그 감상적인 이런 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의 그 소위 그 셀레브리티라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만나기 힘든데 가만히 있어도 저한테 찾아오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제가 자신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유명하니까 찾아왔구나. 사실 제가 찾아댕겨야 되는데 그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제가 기억에 저는 만나는 게 되게 무슨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이. 근데 하루는 그 2012년 그 유엔데이인데 우리 그 유명한 그 싸이가 왔어요. 싸이가 왔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그 기자들이 따라다니는 그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중요도 인기가 나타나는데 대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나 아주 유명한 국제적인 지도자들이 오면은 기자들이 이렇게 방에 가득 몰려듭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 제가 기분이 좋죠. 그 같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말춤 유명한 말춤을 따로 샀는데 그것이 아마 전 세계를 돌아다녔죠. 제가 갑자기 또 스타가 같은 이런 기분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아마 저 연세 드신 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비욘세라고 있죠, 미국에. 비욘세가 유엔에 왔어요. 아주 유엔을 빨칵 뒤집어 놓고 갔습니다. 그 지금 제가 연설한 그 거기 참 얼마나 젊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아주 개판 받습니다. 그 개판을 전부 다 이 장식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유엔 총회장인지 무슨 공연장인지 모를 정도로 사실은 저는 비욘세 만난 일도 없고 그 사람이 저를 알 일도 없는데 제가 사무총장이니까 저하고 사진을 찍자고 사진을 찍고 저 집에 있는데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사인했는데 Such a great honor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인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될 텐데 하여튼 저 차이가 해서 하여튼 그 약간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전 K-팝 만나볼 일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려고 지금 하지도 않겠지만은 그 이외에도 아까 보신 그 이후에 약간 이제 환송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이클 다글라스가 저 사회를 봐서 환송회를 했습니다. 이번 총회장에서. 여러분 마이클 다글라스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저기 했고 그 다음에 또 007에 나오는 그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있죠. 최근에 그 사람을 제가 당신은 그러한 여러 가지 셀레브리티를 가지고 세계에 많이 깔려져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특사로 다 임명을 했습니다. 제 방에 왔는데 진짜 싸이만큼 오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아시는 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 사람
저한테 와서 많이 하여튼 제가 유엔에 뭘 하나 자리를 주고 근데 이 유엔 그러니까 배우들 자신이 그 얼굴이 간판인데 그 유엔의 간판 하나 갖고 다니는 게 확실히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잘하고 저하고 같이 영화도 하나 찍었습니다. 영화도. 근데 저 잠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보통 그런 뭐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기후 변화에 관한 영화를 본인이 찍었어요. 제가 그 유엔의 그 평화담 메신저 오브 피스 그 평화의 메신저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돈을 들여서 그 영화를 찍었습니다. 영화를 찍고 저도 거기 한 카트 좀 집어넣었죠. 오바마 대통령이다 저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래서 뭐 할리우드 영화는 아니지만 디카프리오가 감독한 주연한 영화에 제가 나왔다. 그래 저도 좀 뭐 괜찮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제 소녀시대가 있었는데 소녀시대가 그때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2012년인가 3년 같은데 제가 서울에 방문했을 때 그 유종화 적십자사 총재가 주최를 해서 아프리카의 젊은 청소년들을 도와주자 이런 걸 롯데호텔에서 크게 행사를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현이라는 그분이 여러분 아마 신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를 존경하느니 뭐 저 여러 가지 편지 써갖고서 그 전도 모르는데 뉴욕 가 있는데 참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K-팝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 없으니까 제 안부를 좀 잘 좀 전해주시고요. 다음에 언제 만날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사무총장 그만둬서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겁니다. 약간 하여튼 그걸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은 한류, K-팝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명성을 많이 올린 게 사실입니다. 2000년대 초에 그 겨울연가, 그 다음에 뭐 대장금 이런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드라마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서 유명해졌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K-팝 같은 아주 싸이 이런 사람들이 나왔죠. 싸이는 하여튼 10억 뷰를 올렸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 어제 저녁 때 뉴스를 보니까 K-팝이 딱 3일 사이에 1억 뷰를 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 국제사회에서의 그보다 또 기록을 세웠다. 그래서 참 이게 대단하구나. 이거 예술,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 이것은 뭐 우리 저 대통령 무슨 저 장관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가죠. 제가 가끔 그 영화 배우들, 가수들을 이렇게 유엔에 그 미션을 줘서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얘기를 하면 1000명 이상 모이는 적이 별로 없다. 그렇게 하고 제가 얘기하는데 1000명 이상 제가 안 모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 이거 몇만 명이 한꺼번에 모이고 저는 몇만 명 앞에서 얘기해 본 거는 별로 없다 이런 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 나오고 뭐 그런 분들 보면 몇만 명 모이는 수가 있는데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 그만큼 대중을 휘어잡는 거는 역시 예술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지구촌은 다양한 문화, 다양한 가치관이 지금 서로 같이 만나기도 하고 충돌도 하고 사실 세상이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문화적인 그 공통분모가 있으면은 우리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점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대화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K-팝만큼 노래를 부르는 것, 하여튼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불러서 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왜 K-팝 같은 사람들이 최소한도의 그 어떤 최대 공약수 같은 걸 가지고 공통 분모를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이제 학술, 뭐 예술,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연예계 이런 저희가 많이 있고 또 이 경제인들도 많은 그 역할을 해서 한국의 위상을 많이 올리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K-팝 여러 가지 서포터 여러분들 보고 또 K-팝을 자랑하면서 하나 느끼는 거는 어떤 나라의 그 위상이나 이런 거는 총체적인 거로다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사실은 K-팝 같은 건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런 저희가 되어 있지만은 그럼 대한민국의 역사, 또 문학, 또 학술, 또 전반적인 예술의 수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의 그 전통적인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지고 있느냐, 상당히 저 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대학들, 뭐 하버드다, 예일이다, 콜롬비아, 또 이 옥스포드, 캠브리지, 뭐 하여튼 불란서의 대학들 이렇게 했었을 때에 이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예술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하고 K-팝 같이 대중문화, 대중예술을 통해서 알리는 건 상당히 그 괴리가 있다. 그건 저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그런데 좀 몇몇 아주 재주가 있는 이런 몇 사람의 한국의 명성을 기대할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버드 대학이다, 뭐 하여튼 예일 대학이다 이런 데에 한국, 중국, 일본 에 대한 자료가 있다. 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100권이 아시아에 관한 그 자료가 있다 했었을 때에 제가 뭐 정확하게 통계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마 그 중에 60권은 중국에 관할 겁니다. 30권은 일본에 관한 거. 3, 40권, 뭐 5, 60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과 일본이 거의 대중을 차지하고 한국에 관한 거는 10권 정도다. 비율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으로 가면요 더 없어요. 유럽으로 가면 한국에 관한 것은 막 서너 권, 나머지는 일본, 중국에 관한 것이 많다. 그 나머지 아시아에 관한 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가 이제 많이 좀 알려져 있고 이런 데서 제가 큰 어떤 안타까움을 느끼죠. 외교부 장관을 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과연 우리의 문화 예술을 얼마만큼 알려져 있느냐. 영화 한두 편 인기 있는 것 같고 그거하고 우리의 이 4,000년 뭐 5,000년에 관한 역사, 문화, 우리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참 훌륭한 그 문화 이런 걸 갖다가 꽃을 피웠습니다. 이런 거 거의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고 우리나라에 그런 걸 하는 기관이 하나인데 아주 예산도 적고 겨울 하질 못합니다. 학자들이 또 해야 됩니다. 학자들이. 여기 우리 이기수 고대총장님도 전 계시고 그러는데 뭐 제 말씀 아마 그대로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에서 한국 교수 말고 미국 사람으로서 한국학을 전공을 하고 중국학, 중국 역사, 일본적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국학을 전공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느냐. 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그 제도가 전부 다 어떤 펀드를 받아서 그 펀드에 입각해서 교수를 하고 강좌를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예산은요, 얼마 그렇게 들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몇십조 뭐 하여튼 아주 우습게 알고 이렇게 예산들을 많이 나오는데 벌써 추경 예산 또 뭐 몇십조 이렇게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에 하여튼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만 거의 만분의 1만 써도 참 한국의 우수한 점을 많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을 좀 극복을 해야 진정한 의미의 한국의 우수성, 한국의 예술이 빛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그 각계 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여러분 국회의원도 좋고요.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도 좋고 장관, 뭐 다른 분들도 기업에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이거 꼭 정부에서 하는 건 제약이 있거든요. 어디 보면은 뭐 외국에 가면요. 지금 저 하버드나 MIT나 뭐 이런 데 가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왜 중국 사람들 추상호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MIT도 어디 가면요. 아주 큰 벽면에 중국 사람들. 하버드 제가 보건대학원에 가서 연수했는데 이게 무슨 하버드 무슨 그 헬스 그레이듀에이트 스쿨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돈을 몇억 달러씩을 개인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초상이 뭐 이만하게 그냥 그 현관에 걸려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건 그건 하나도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걸고 강좌가 설된 게 거의 없죠. 거의.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뒤지고 있다.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나 한국 정부에만 기대할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삼성이나 이런 데나 LG나 이런 데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한국학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점 여러분 이런 걸 자꾸 좀 문제를 좀 제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요 정도만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럼 문화와 세계의 평화, 문화와 세계의 발전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구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국경이 문제가 안 되고요. 하나의 작은 행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은 그야말로 0.1초 사이에 전 세계로 다 가는 이런 상황이죠. 통신 그야말로 0.1초 사이에 전 세계를 누립니다. 교통도 많이 발전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충돌이 됩니다. 단일한 지구촌에 물론 단일한 문화를 조성할 수는 없겠죠. 전부 다 각자 다른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문화를 절대적으로 맡기면서 그런 문화를 다른 데 전파를 시키는 과정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특정 시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보편적 문화가 발달할 때 인간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국경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무너뜨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꼭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문화적인 그 관계에서 많은 문화, 종교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 큰 문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니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보편적 문화가 특수한 문화의 어떤 뿌리를 자꾸 제거하려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유명한 대학 교수 세뮤얼 헌팅턴 교수가 문명의 충돌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문명의 충돌, 시빌리제이션, 컬처, 문화의 충돌, 문명의 충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계가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세뮤얼 헌팅턴 같은 사람이 대개 한 대여섯 개의 문명권으로 보는 겁니다. 기독교 문명권, 회교 문명권, 불교 문명권, 이 힌두교,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싸우신가. 기독교하고 회교하고 사라센이라든지 하여튼 지금도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러한 문화권, 문명권 이런 것이 우리가 잘
바꾸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인류한테 행복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소지가 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11 테러가 2001년에 났죠. 이거를 그야말로 문명의 충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하여튼 이 무슬림의 하여튼 그러니까 그걸 갖다 무슬림이라고 보편화해서 말씀 안 드리지만 하여튼 미국에서는 그 테러단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이든 어떤 데든 간에 테러단이 미국을 공격한 거다. 크게 볼 때 무슬림과 어떤 기독교 문명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2001년에 그 한승수 전 그 총리께서 유엔 총회 의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비서실장보다 있었는데 그때에 그 한승수 전 총리가 유엔 총회 의장 자격으로서 회의를 소집한 것이 그 Dialogue Among Civilization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세계 평화, 이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교황님께서 남수단의 그 살바키아라는 그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바티칸에 불러서 발에다 입을 맞추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남부수단이 계속 독립한 이래부터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싸웠죠. 그전부터 싸워서 그 사람을 불러놓고 제발 서로 믿음을 가져라. 서로 사랑을 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아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뭉클하고 제가 사실은 지난 11일 4월 11일 날 교황님을 뵀었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로마에서 만나고 토요일 날 들어왔는데 오늘 그런 뉴스를 보고서 다시 제가 또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 예술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요즘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이게 꼭 트레이드 워냐? 이것도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문화의 차이, 문명의 차이, 그다음에 기준의 차이. 그러니까 중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또 다른 기준이 안 맞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통상 기준뿐만이 아니고 이걸 트레이드 워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패권 경쟁이 되고 문화적으로 보면 이건 문명의 경쟁이 되고 뭔가 자기의 문명, 자기의 문화를 남한테 더 우수하게 보이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런 문명권의 화합 이런 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2007년에 그 Alliance of Civilization이라는 걸 제가 그때 당시에 스페인 정부하고 터키 정부가 협조해서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문명 간 연대입니다. 왜냐하면 터키는 이슬람을 대표하는 상당히 종주국이 하나고 스페인은 이거 크리스찬리티 기독교 문명이 아주 또 한 나라 중이에요. 그 나라들이 많은 자금을 대서 Alliance of Civilization이라는 걸 제가 유엔 사무총장 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유엔이 문명을 활용한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계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갈등 충돌이 문명과 문화의 단층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돼 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이 꼭 이제 문명 문화 간의 차이는 또 왜 생기느냐? 어떤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또 이 문명 문화가 충돌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죠. 수단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서로 종족이 다른 그런 관계, 종족이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단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였는데 이 나라의 대부분은 아랍계의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아랍계. 또 어떤 소수는 기독교계의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하고 아랍계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서 한 7년 사이에 한 30만 명을 서로 살육을 했죠. 한 250만 명의 그 피난민들이 생기고. 그러면 왜 또 거기서 살육이 일어났느냐? 자연환경 때문에 또 일어납니다. 자연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우스 수단,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살바키어가 있는 사우스 수단은 주로 그 목축 같은 거, 농업이나 목축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죠. 풀이 좀 자라고 이런 나라인데 북쪽에 있는 데서 기근이 드니까 전부 다 양이고 뭐 소고 말이고 전부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이겠지만 옛날에 우리 그 할아버지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논두렁이에 물을 트면서 낫으로 서로 찔러 죽이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생존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문화적인 갈등도 있는데 거기에 문화적인 갈등까지만 겹치면 사정이 없다. 아주 어마어마한 싸움을 합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죠. 지금도 싸우고. 여복하면 그 교황께서 이렇게 불러서 하고 저도 그 사우스 수단하고 수단을 뭐 몇 차례 가서 그 싸우지 말아라 이런 걸 갖다 계속 그 설득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1963년에 그 유명한 아랍 전쟁, 제3차 아랍 전쟁이 났죠. 7일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이거 결과적으로 이건 기독교하고 그러니까 아랍하고 이스라엘의 유대교하고 이게 싸운 겁니다. 싸우는데 그 이면에는 또 물 때문에 생존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경계가 그 웨스트뱅크가 있고 그 요르단강이 있죠. 요르단강의 물을 누가 갖고 가느냐. 이스라엘이 가만히 들으니까 아랍이 졸단의 그 강을 갖다가 수를 막아버려서 물을 안 주려고 그런다는 어떤 그 소문을 들었는지 하여튼 나쁜 정보를 들어서 먼저 선제 쳐버리는 겁니다. 요르단강을 점령을 해버렸죠. 요르단을. 이런 것이 우리가 그냥 보통 신문에 날 때 분쟁이 났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문명의 갈등, 생존의 갈등에서 나오는 상당히 좀 복잡한 일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K-팝에서 참 기분 좋게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것에 그 하여튼 다른 측면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뭐 유엔 사무총장 하면 좀 높고 기분도 좋고 여러 사람이 존경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상 많은 분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그 문명의 갈등이 안 생기게끔. 그리고 참 설득하기가 힘듭니다. 힘듭니다. 여기서 그러면 문명, 문화, 인종의 충돌, 또 물질적인 이런 그 충돌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드웨어로 보면 외교관, 정치 지도자들이 가서 붙잡고서 얘기하면서 협상을 할 수가 있죠. 그걸 좀 우리가 보통 하드웨어로 다 해결합니다. 진짜 하드웨어는 무력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딴 나라를 잠시 뭐 점령하는 거 다 잠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불신은 안 된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부드러움을 가져올 수 있고 이걸 갖다가 좀 서로 상호 이해를 돕고 이런 데에
문화의 역할이 있다. 예술의 역할이 있다. 예술가들의 역할이 있다. 뭐 전 이렇게 있습니다. 또 종교의 역할이 있다. 이러한 그러니까 문화, 예술, 종교 이런 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럼 제가 한 거는 뭐냐? 이것도 일종의 하드웨어 중 하나입니다. 생존이 그렇게 문제라면은 우선은 생존 문제를 해결해보자. 좀 잘 살고 잘 먹게 해보자. 그러면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우선은 여러분 다 그렇겠죠. 여러분 좀 집안이 부유하면 동생, 사촌, 육촌 잘 못 살 때 좀 돈 좀 주고 편안하게 하는데 전부 다 못 살면요. 그 집안끼리 많이 싸웁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막 다투는 걸 보거든요. 그것이 그때 서로 못 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유엔에 제가 있을 때 한 게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갖다 해서 모든 사람이 좀 평화롭고 잘 부유하게 병에 안 걸리고 배 안 고프게 하자. 이런 것이 제가 지금 여기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아마 제 말씀에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져. 마음이 너그러워져. 친척한테도 잘하고 옆집에도 잘하고. 근데 내가 여유가 없으면 공연히 신경질 내고 조그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막 이런 그 상황이 생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유엔은 개발을 통해서 이룩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예술, 문화, 종교 이런 점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크게 보면요. 그 컬처죠. 문화. 컬처는 꼭 어떤 뭘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떤 정서도 컬처가 됩니다. 정서. 그래서 이 문화, 예술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그 토착 그 종교 또 그 토착민들이 믿는 종교라든지 또 습관, 관습 이런 것이 많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과정에서 인권이 많이 특히 이제 여성, 젊은 아이들, 또 신체 부자유자들, 또 성적인 그 지향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갇혀있는 그 사회적인 그 핍박이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잘 해결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임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이한 문화, 상이한 그 예술, 문화, 전체적인 문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 대화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믿고 또 대화하고 뭐 이런 것이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공통분모를 찾으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당신하고 다르지만 그 중에 같은 게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전 예술, 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색채가 없는 겁니다. 이념이 없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이걸 폭을 넓혀야 되겠죠. 서로 공통 분모를 더 확대를 시키는 이런 것이 제가 그 말씀에 강조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또 세계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너무 자기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나라가 중요하다. 나가면 우리 도가 중요하다. 또 이게 지방색이죠. 지역 정서. 우리 회사 중요하고 우리 학교 중요하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 학교, 우리 가정, 우리 도, 우리나라가 중요하기 전에 세계가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계 시민 정신이 중요하다.
우리는 세계 시민이다. 대한민국 시민이기 전에 세계 시민이어야 대한민국 시민도 더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10년간 할 때 마지막에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참다운 지도자를 보기가 힘들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물론 저에 대한 비판도 많았죠. 근데 이 분쟁을 해결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과 같이 사는 마음가짐을 가진 세계 시민 정신을 가진 참다운 지도자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오스트리아에 가서 반기문 세계 시민 정신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재단 하나 꾸렸죠. 작년에. 그러니까 반기문 센터 for Global Citizenship. 세계 시민 정신이다. 제가 강연할 때마다 젊은 학생들한테는 세계 시민 정신을 가져라. 특히 대한민국처럼 부유한 나라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걸 잊어버려야 된다. 세계를 위해서 더 뭘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싶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글로벌 아젠다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글로벌 경제가 안 되면요. 한국 경제 갈 데가 없습니다. 수출도 안 되죠.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이 가야 되죠. 그러려면 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스라든지 기후변화 협정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제대로 나가야 됩니다. 글로벌 시티즌십은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도 잘 살지만은 우리 자연하고도 잘 살아야 된다. 자연에 순응하는 이런 거가 또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좀 더 속초 여러 가지 산불 이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인재일 수도 있고요. 이게 자연재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재작년에 많이 본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산불 이건 좀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우리는 속초에서 난 게 약간 무슨 전기 전봇대에서 이게 끊어져서 이렇게 됐다 발화됐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을 잘 자연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세계 시민 정신입니다. 세계 시민 정신. 제가 4월 11일 날 교황님을 만났는데 제가 미세먼지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물론 교황님이 직접 우리 한국의 미세먼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블레싱을 좀 해달라. 남북한 평화 문제를 위해서 좀 북한 주민에게도 그 블레싱을 좀 복음을 잘 축복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미세먼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참 찡한 말씀을 하는데 신은 누구나 언제나 용서한다. 신은 인간은 때때로 용서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죠. 용서받는 사람도 있고 인간은 때때로 용서하는데 자연은 절대 용서 안 한다. Nature never forgives. 그러니까 God always forgives. Human being sometimes forgives. God never forgives.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연한테 역행을 하면 자연이 주는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절대 용서 안 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것이 참 제가 감명 깊게 들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계 시민 정신하고 한국이 좀 더 나갈 때에 그러니까 K-pop 같은 사람들도요 훨씬 더 존경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세계 평화 또 한국의 위상 제거에 노력 좀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세계 시민 정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시민 정신이 얼마나 없는지
작년에 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화가 나도 어떤 표현할 길은 없죠. 그냥 속으로만 화를 냈는데 아마 유엔 사무총장 같은 제가 비판했었을 겁니다. 그 예멘에서 참 어디 갈 데 없는 그 피난민들이 대한민국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하는 데다 그거를 알고서 들이닥친 겁니다. 550명. 대한민국 발칵 뒤집혔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랍사 무슬림으로서 성폭행할 가능성이 많다, 도둑질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 사람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등등 해서 전부 다 완전히 배척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청와대 이 사람들 내쫓으라고 20만 명 이상의 청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 제가요 전직 유엔 사무총장에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았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550명의 어떤 그야말로 어디 가도 올 데도 없는 이게 전쟁의 피난민 이런 사람들을 밥 먹여줄 데가 없습니다. 보호해줄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이 사람들 내쫓아라. 그게 참 21세기에 OECD 국가에 세계에서 11번째 경제 대국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 짓이냐. 참 어떤 정치인도 나와서 대통령부터 포함해서 여러분 알겠다. 그러나 이거 우리가 따뜻하게 보다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합시다. 라고 설득한 정치인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 그냥 막 내뱉는 소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 이것이 세계 시민 정신이냐. 이럴 때에 가서 우리가 K-팝도 그냥 노래 잘한다 그래서 떳떳하지 않습니다. 떳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쓸데없는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예술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세계 시민 정신, 서로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는 이런 정신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서없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가치관을 접하시면서 예술과 문화를 통한 세계 시민정신 이걸 우리가 다시 함양해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코리아 파운데이션 한국학을 증진하고 전 세계 문명 간의 충돌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연대하며 생존권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가